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자,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나스닥에 멀쩡히 상장된 회사가 갑자기 하던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회사 전체를 그냥 거대한 이더리움 금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얘기한 회사가 바로 그 대담하고 어쩌면 무모하게까지 한 실험을 하고 있는 곳, 바로 ETH 질라입니다. 전략은 정말 단순한데 그만큼 또 극단적이어서 월스트리트의 엄청난 주목과 논란, 그 중심에 서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회사의 속사정 하나하나 샅샅이 펼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우리가 아는 상장사들은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갑자기 우리 이제 본업은 거의 접고 회사 돈 전부 이더리움에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가치를 불리는 데만 회사의 모든 걸 쏟아붓는다면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네, 바로 이 상상하기 힘든 컨셉이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ETH 질라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장 회사라는 것의 존재 이유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바로 ETH 질라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직설적이죠. 이더리움의 ETH랑 거대 괴수 고질라를 합친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이 괴물 뒤에는요, 더 거대한 인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이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피터 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이 못 보는 미래를 먼저 보고 투자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그가 이 회사를 밀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ETH 질라는 시장에서 그냥 평범한 암호화폐 테마주는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청사진입니다. 과연 ETH 질라의 사업 모델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전략이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새로운 금융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ETH 질라의 전략은요, 딱 이 세 단계가 전부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첫째, ETH 축적. 이건 비트코인에 올인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비슷해요. 최대한 많은 이더리움을 사들여서 회사 금고에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둘째, 디파이를 통한 수익 창출. 바로 여기서부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달라지는 건데요. 사들인 이더리움을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ether.fi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를 합니다. 디파이는 쉽게 말해서 은행 없이 코드로 돌아가는 인터넷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더리움을 맡기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 넣고 이자 받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 계속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당연히 주주가치 극대화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 그리고 디파이 스테이킹으로 이자를 버는 것, 이 두 가지 엔진을 풀가동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22,246개. 이게 2025년 9월 기준으로 이더리움 질라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가 이 회사가 이더리움의 미래에 얼마나 거대한 판돈을 걸었는지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웬만한 암호화폐 펀드나 고래 투자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예요. 회사의 운명이 이더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자산에 얼마나 깊숙이 묶여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 이걸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대략 4억 5,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이더리움 가격이 여기서 딱 10%만 올라도 회사 자산은 하루아침에 600억 원이 불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10%가 떨어지면 600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ETH 질라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이자 동시에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의 근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문제의 시작이죠. 이렇게 야심찬 계획, 과연 순조롭게 진행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지난 3개월은 그야말로 폭풍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사가 내놓는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의 신뢰를 아주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난 3개월이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죠. 8월에 기존의 ATNF라는 이름에서 ETH 질라로 바꾸면서 우리 이더리움에 올인합니다. 공식 선언을 했는데 시장은 이걸 비전이 아니라 불안한 도박으로 봤어요. 주가가 33%나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떨어지는 주가를 막으려고 무려 2억 5천만 달러짜리 자사주 매입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어라? 시장의 불씨는 더 깊어졌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투자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문제의 주식 병합 카드를 꺼내들고 맙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길게 보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주가는 115%나 오르면서 이더리움 상승세에 올라탄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성과는 어때요? 마이너스 35%로 그냥 곤두박질 쳤죠. 이 극명한 대비가 뭘 보여주냐면 ETH 질라에 대한 시장의 뜨거웠던 기대감이 경영진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 때문에 얼마나 차가운 실망감과 불신으로 바뀌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재앙이다. 그들은 주주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건 그냥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돈을 투자한 한 주주가 X에 남긴 생생한 절규예요. 이 짧은 문장 하나에서 지난 3개월간 회사의 행보에 대한 시장의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시죠? 투자자들은 회사가 이더리움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느낀 겁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주식 병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식 병합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총 주식수를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ETH 질라가 한 10대 1 병합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10주가 하루아침에 새로운 주식 1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수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대신 주당 가격은 이론적으로 10배가 되겠죠. 회사 전체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당 가격표만 바뀌는 마법 같은 거죠. 아니, 그럼 회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 주식 병합을 강행했을까요? 그들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주당 가격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소위 동전주 이미지를 벗고 대형 뮤추얼 펀드나 연기금 같은 큰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많은 기관들은 내부 규정상 주당 가격이 너무 싸면 $5나 $10 미치면 아예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전략처럼 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시장은 회사의 설명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투자자의 반응처럼요. 이건 완전한 주가 붕괴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이미 유상증자 같은 걸로 주식수를 늘려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켜 놓고 이제 와서 주식 병합을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비판한 거죠. 보통 주식 병합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회사가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쓰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편결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과연 ETH 질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천만한 변동성 덩어리일까요? ETH 질라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완전히 두 개로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 케이스는 이걸 혁신이라고 봐요.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암호화폐 지갑 만들고 거래소 해킹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주식 계좌에서 MTS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심지어 디파이 이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현물 이더리움 ETF가 아직 승인 안 된 상황에서는 이만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 베어 케이스는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모든 걸 변동성 큰 자산 하나에 몰빵했고 최근에 주식 병합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로 투자자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죠. 또 이더리움을 맡겨놓은 그 디파이 프로토콜이 만약에 해킹이라도 당하면 회사 자산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만약 ETH 질라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5가지 리스크는 정말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 그 자체의 변동성. 둘째, 디파이 프로토콜의 기술적 위험, 그러니까 해킹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 가능성. 셋째, 아직 안개 속인 미국 SEC 같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넷째,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봤듯이 경영진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무너진 투자자들의 신뢰를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어떤 한 회사가 잘 되냐 마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금융의 미래 청사진을 미리 엿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ETH 진라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금융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그냥 암호화폐의 광기에 기댄 위험천만한 도박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경영진의 다음 한 수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실험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그 판단은 결국 우리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